할게요.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독의 3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와이클린 하우클린이라는 책으로 해독의 3단계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들 대답하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독에는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바로 배출 단계였어요. 그렇죠? 그 배출 단계는 뭐였죠? 우리의 조직에 있는 독소들이 어쨌든 몸 밖으로 나오려면은 순환계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혈액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었다. 이렇게 혈액으로 흘러나온 독소들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었죠? 바로 간으로 갔습니다. 간에서는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중화가 되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화 단계가 필요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뭐다? 배설 단계다. 이 해독이 된 독소들이 대변이나 소변 혹은 땀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 독소들이 재흡수가 돼서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해서 우리가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유산화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들과는 얼마만큼 접목이 되고, 얼마만큼 잘 들어맞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우리 이거 와이클린 하우클린 5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56페이지. 자, 우선은 이 책의 저자가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가이드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앞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칸에 클린 프로그램 실행하기 나와라고 나와 있어요. 실행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의사분이셨죠? 이렇게 제안을 해요. 두 끼는 유동식을 먹고 아침, 저녁 이후 12시간은 단식을 해라. 그래서 우리 4-4-12 법칙 있었잖아요. 그거 12시간의 공복을 지켰을 때 우리의 해독 시스템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이렇게 두 끼의 유동식을 먹는 거는 뭐예요? 소화계를 일단 휴식을 준다라는 거죠. 소화계를 휴식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아무래도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조미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두 끼 유동식으로 소화계 휴식을 주자. 그리고 이분은 한 끼 고형식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점심. 그런데 이때 어때요? 유기농 재료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필요할 때 간식을 먹어라라고 하는데 간식도 생채소, 블루베리, 라즈베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물 섭취량을 2에서 3리터를 꼭 먹어줘라서 물 마시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지만 이 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독 다이어트를 할 때는 꼭 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섭취를 해줘라. 섬유질, 유산균, 항균제를 반드시 섭취해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 자, 옆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57페이지. 함께 섭취해야 할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섬유질. 섬유질 유산화 제품은 뭐가 있어요? 바로 그쵸.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뭐야? 하다가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화이버지. 화이버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화이버지는 장 운동을 자극을 해주고 배변 촉진해주고 독소의 재흡수 방해 및 배출을 해주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 뭐죠?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 있어요? 이눌린, 그렇죠. 이눌린. 그리고 콜레스테롤 흡수 방해하고 포만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섬유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갑니다. 1회 복용으로 약 150
마리, 150억 마리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1억 마리부터였고, 유산화 유산균은 각각의 균주가 50억 해서 100억 마리인데, 이거는 보장균수예요. 보장균수. 살아있는 보장균수가 100억 마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는 100억 마리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균제를 먹어주라고 해요. 항균제, 유해균 제거. 자, 유산화의 제품 중에서 강력한 항균 역할을 하는 영양제 제품 뭐가 있죠? 바로 C300, 그렇죠. C30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간 기능 지원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간 기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자, 간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고,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주는 게 실리마린이 있다라고 했고, 지금 제 얘기가 들리시면 너무나도 지금 잘 흡수를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리마린이 들어간 성분, 그 제품 뭐가 있다? 바로 헤파실. 그렇죠. 헤파실. 그리고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간 역할을 도와주는 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었죠? 헬스팩에 들어가 있는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메가3가 항염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오메가3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444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오메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일 때 이거 하고 정답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설명할 때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해독의 1단계에서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혈액은 어떤 상태가 되죠? 독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 오염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먹는 양보다도 이러한 일시적인 독소 상태를 빠르게 제거를 해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메가요법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배 혹은 3배 정도로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단백질, 유청 단백질, 우리 제품에는 웨이 프로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 프로틴은 예전에 저는 에브리데이 할 때 이거 우리 잘 설명 못해서 젤리에 에메랄드가 있으면 뭐하고 골드가 있으면 뭐하냐 제대로 설명도 못했는데 그런 적 있었잖아요. 자, 살을 빠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이 웨이, 유청 단백질, 우유 프로테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뭔가 세포의 재생을 돕고 뭐 이런 데는 소이 프로틴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이어트 효과를 본다 했을 때는 웨이 프로틴이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체 알칼리화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했을 때 그 식물 성분들이죠. 파이토케미컬 혹은 피토케미컬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뭐냐면 뭐 포도씨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 뭐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의 어떤 항산화 물질, 걔네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우리의 식물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알칼리화 제품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장 청소 제품이 들어가죠. 장 청소 제품 여러분들 우리 유산균과 파이버즈 식이섬유를 제외하고 어때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 뭐가 있었죠? 바로 알로엔즈. 그래서 알로엔즈, 파이버즈, 프로바이오틱이 장 청소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자, 표 밑에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원칙은 하루 2끼는 유동식을 하고 1끼는 고형식을 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간식을 섭취하되 5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유기농 과일을 선택한다. 여기에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 크림 프로그램은 절대로 무조건 굶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별 표시할게요. 영양 해독. 영양 해독이라는 거죠. 영양이 충분히 들어간 해독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질, 유산균, 항균제, 항산화제, 간기능 개선제, 파이토케미컬,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식물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을 말한다 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해독의 3단계, 이제 우리는 해독의 3단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배출, 중화, 해설.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 저자는 3주일의 클린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요. 3주일. 그 말은 뭘까요?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자, 맨 끝에 58페이지 맨 끝에 볼게요. 첫 주는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는 시기예요. 배출이 되는 시기로 먹고 마시는 습관을 바꾸고 음식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밑에 줄, 해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몸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뭔가 해독 시스템 스위치가 딱 켜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는 체온이 서서히 상승이 돼요. 그러면서 세가리에 따른 호전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 가장 호전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첫 주 1단계 시기라는 거죠. 이때는 임파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면서 세포, 찌든 세포나 매일 생겨나는 지치고 찌든 세포나 매일 생겨나는 수천 개의 암세포의 스크리닝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네들이 삭삭삭삭삭삭 스크리닝을 하면서 나쁜 것들은 더 드러나고 재생이 일어나고 배출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주를 가볼까요? 둘째 주부터는 일그러진 몸의 균형이 리세팅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 그럼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피부, 체중, 알레르기, 장 문제 등이 이때부터 서서히 좋아진다. 신체 계통이 최적화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첫째 주에는 필연적으로 체중이 줄거나 필연적으로 장 문제가 개선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분들은 어때요?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내가 느꼈을 때. 그렇죠?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도 좀 일반적인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61페이지. 셋째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의 균형이 잡힌다. 정신적으로도 뭔가 안정화가 되는 최고의 시기이다. 이때 피부가 깨끗해지고 살이 빠지며 눈자위가 맑아진다. 또한 잠을 잘 자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비전을 느끼는 시기이다. 이때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뉴밀만 먹고도 살 것 같아요. 뉴밀만 먹고도 계속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적응돼서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있죠.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최소한의 이 3단계까지는 와야 된다. 3주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서 한번 가이드를 읽어보고 우리 끝에서 세 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 해독을 얼마나 자주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우선 1년에 2번 정도로 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건강관리를 좀 잘 해온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2번 정도 클린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몸속 세포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찌든 세포들을 교체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62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질병도 없고 증상도 별로 없으신 분들 있죠? 건강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만성 증상 같은 것들이 있다. 비염이 있다라든지 내가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해라. 너무 자주 오면 권태롭다기 때문에 사실 권태롭다라면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클린, 원데이 클린을 또 제안을 해요. 몸에 안식일을 한번 줘보는 거. 이거 굉장히 할만하겠죠. 우리가 한 번쯤은 술도 마시고 과식도 하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쯤은 이렇게 몸에 안식일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자, 표 밑에를 봅니다. 표 밑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책 줄 거도 되시는 분들은 줄 거볼게요. 이처럼 크림 프로그램을 생활화하면 우리 주위에 만연한 여러 가지 독소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인 듯하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봤었고, 내 몸 메시지 호전 반응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1페이지. 자,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 다이어트를 한번 가볼게요. 사실은 클린 프로그램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덤으로 뭐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줄부터 세 줄. 클린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덤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일명 해독 다이어트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2페이지. 82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 자, 거기서는 쭉 줄을 걷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굶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해독의 원리라든지 리셋의 원리를 사실 다 주구장창 설명을 못해요. 고객을 만나거나 너네 회사의 제품 어떤 거에서 나 살 빼고 싶어 할 때 이거를 다 설명을 못해요. 근데 내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쏙쏙쏙쏙 맞게 풀게 돼요.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원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적재적소에 알맞는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볼게요. 무조건 굶으면 제일 처음에 뭐가 빠진다? 수분이 빠진다. 그쵸? 수분이 빠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중은 줄지만 곧바로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저는 1이라고 넘버링을 했어요. 1. 처음에는 수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가 빠지냐면은 포도당이 빠져요. 당이 빠져. 2번으로. 그 다음에 3번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은 근육이 빠져요. 단백질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빼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이 맨 마지막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지방이 맨 마지막에 빠진다. 근육이 먼저 빠진다. 굶으면.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게 환자혁명이나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에서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83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끝에 딸락.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크림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면서 4-4-12 공복 법칙 지난 시간에 했어요. 12시간 공복을 지켜줘야 우리의 해독 시스템이 열린다. 그 다음에 운동과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호르몬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환자 혁명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체지방, 호르몬, 해독 다이어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때요? 굶지 않는다. 영양 해독을 한다. 그리고 제품의 도움을 받는다. 영양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제품, 그리고 여기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호르몬 이야기가 나오네요. 앞으로 우리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Y 클린, 하우 클린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했고,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는 환자 혁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Y 클린, 하우 클린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준 거고, 자, 환자 혁명의 저자도 조한경 박사,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요. 환자혁명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보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233페이지. 233페이지에 비만에 대해서 나와요. 비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리더님들, 이 조한경 박사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되게 많으셔. 하나 그 유튜브 채널이 거의 항상 1시간쯤이어가지고 좀 각오를 하고 들어야 돼요. 절대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자, 비만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볼게요. 233페이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볼게요.
자, 일단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이어트는 절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간 다이어트는 전투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과의 전쟁 절대 안 된다.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가? 둘 다 죽는다. 이긴 자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혈압도 당뇨도 당연히 정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맨 끝에. 자, 그런데 살 빼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234쪽. 자, 이분도 이 와이클린 하우클린 저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똑같은 이야기가 와이클린 하우클린에도 나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 하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일반인들은 더 헷갈린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단락의 맨 끝에 한번 가볼게요. 맨 끝에 영양과다가 아니라 영양결핍이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그래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만 또는 살이 찌는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을 찾아 풀어보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볼 건데 사실 이거는 조아름의 리셋 강의를 보면은 너무 잘 제가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쵸? 우리 젤리 밴드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또 그거를 내가 영상만 보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정리하는 건 또 다르기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줄 치실 수 있으신 분들 줄 쳐볼게요. 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자꾸 배가 고픈 이유가 뭘까? 먹어도 계속 배고픈 이유가 무엇일까? 자, 눈으로 쭉 보시고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자, 점점점은 내려가고 점점점 내려가고 결국 있죠? 거기 한번 볼게요. 결국 필요한 것은 원재료다. 원재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뭐다?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다라고 여기 영양소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이 된다. 그야말로 간단하다.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비타민,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대요. 딱 한 가지 신호를 보낸대요. 어떤 신호? 배고픔. 마그네슘 부족해도 비타민 B가 부족해도 우리 몸은 배고픈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달라는 신호다. 그럴 때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주지 않고 쓸데없는 칼로리만 제공을 해주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에 우유 한 잔, 점심에 짜장면이나 김밥, 햄버거,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었어. 근데 사실 이렇게 먹으면 우리 되게 잘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우, 오늘 하루 진짜 든든하게 잘 먹었다, 그쵸?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먹었다면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진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유사한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은 것이고 그렇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또 배고프다는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페이지 236쪽. 맨 위에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라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사실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었다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최소 칼로리죠. 200에서 300칼로리, 235칼로리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비만 환자들은 사실은 영양 결핍 환자들이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면 살찌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메모할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다? 균형 잡힌 영양이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다.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간. 근데 우리 비타민, 미네랄 어떻게 먹어야지 최소한의 권장량 먹는다 그랬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손바닥만한 크기 접시 5개 유기농으로 꽉꽉 채워서 힘들겠다.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영양 잡힌,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뉴트리민. 떠오르죠?
그 다음에 2번 체중 증가가 아니라 대사 저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렇다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 진짜 물만 마셨는데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아, 나 물만 쪘는데 살쪘어라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되는데, 자, 물만 먹은 것이 원인이래요. 물만 먹었기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나와요. 자, 이제 맨 끝에 단락을 가볼게요. 뭐 중간에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자, 운동량이나 먹는 음식량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기초 대사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만 거기다가 또 관리를 못했을 경우는 더 떨어진다라고 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운동 부족에 거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운동 부족에 과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살쪘다고 하면 아, 나 운동도 안 하고 좀 너무 많이 먹었어. 헬스장 끊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운동 부족에 과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헬스클럽이나 비만 클리닉이 동네마다 몇 개씩 생기지만 비만 인구가 줄어드느냐?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단순히 먹고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반증이다라고 나오죠. 쭉 눈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 보세요. 그 때문에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아주머니가 왜 꼭 아주머니래? 저 보면서 왜 꼭 아주머니라고 해요? 아주머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머니가 있는 반면 무섭게 먹는데도 빼빼 마른 남자 대학생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는 뭐다? 기초 대사량의 차이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뭐요? 일단 운동 부족도 들어가죠. 운동 부족 그리고 뭐예요? 수면 부족 또 반복해서 나오네요. 뭐예요? 영양 부족이 또 나와요.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중간쯤에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면을 최소 뭐 얼만큼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영양 부족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영양 부족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또 나와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칼로리들은 모두 지방으로 쌓인다. 그 때문에 먹는 음식이 칼로리만 높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낮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밑에 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정리할 건 뭐예요?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면 중요하다. 이거는 해독 시스템을 열기 위해서 수면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겹치게 되네요. 운동은 뭐 사실 너무 중요하고 영양 균형, 특히 비타민, 미네랄이 한 번 더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칼로리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다음 단락. 칼로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르몬이다 하고 그 밑에 줄 칠 수 있으신 분들 형광펜. 호르몬 컨트롤이 안 되면 살을 빼는 건 거의 불가능. 어렵다도 아니고 이분은 불가능하대요. 호르몬을 안 잡으면 살이 절대 안 빠진다. 그러면 몇 가지 호르몬을 우리가 알면 되느냐? 240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살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수도 없이 많다. 그중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리더님들 우리가 호르몬 얘네들 이름 몰라도 돼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거는 얘기를 할 텐데 하지만 어떤 호르몬이 영향이 있고 얘네를 조절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만. 그쵸? 자, 일단 저는 넘버링을 했어요. 1. 아디포넥틴. 이거 뭐 이름 까먹어도 돼요. 어쨌든 얘는 체지방 태워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래요. 얘네가 많으면 좋은 거죠. 얘네를 많이 늘리려면은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쭉쭉 내려가 볼게요. 아디포넥틴 호르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로 내려가요. 아디포넥틴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래요. 마그네칼 D 들어가면 좋겠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두 번째 호르몬, 살 빠지는 데 관여하는 두 번째 호르몬은 그렐린이에요. 그렐린. 자, 밑에 줄 보세요. 얘는 악당이에요. 악당. 그러니까 나오면 안 좋아요. 나오면 안 좋아. 자, 241페이지. 그럼 안 나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만 알면 되잖아요. 241페이지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중간 위에쯤이에요. 하지만 거기 부분. 자, 하지만 그렐린 분비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리고 그 밑에 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잠을 또 잘 자야 돼. 수면, 그쵸? 마그네슘 늘리고 잘 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끝에 세 번째 호르몬 바로 렙틴이에요.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건데 자 불행히도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끝에서 다섯 번째 줄 끝에쯤 현재로서는 거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렙틴의 양을 늘릴 수는 없어요. 참 렙틴이 많이 나와서 식욕을 억제해주면 좋으련만 늘릴 수 없대요. 대신에 분비를 막을 수는 있다. 분비 막는 방법은 뭐다? 끝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콘시럽, 즉 액상과당을 먹으면 렙틴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먹은 뒤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 있죠.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거를 먹지 않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개 나왔죠? 몇 개 나왔지만 이름은 까먹어도 뭘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 마그네슘 먹어라. 잠 잘 자라. 인스턴트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하나 나왔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세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살이 찌고 빠지는 여기는 정말 별표 빵빵빵이에요. 살이 찌고 빠지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인슐린. 그쵸? 당뇨병으로 유명한 바로 그 호르몬이다. 인슐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요. 젤리에도 자료가 사실 넘쳐나요. 지금 젤리 마스터즈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유란 스폰서님이 리셋,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저의 리셋 강의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모르셨던 분들은 스토리를 쭉 따라오시면 되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흐름을 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인슐린이 문제는 아니에요. 인슐린은 너무 중요한 호르몬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데 자, 이 말인즉슨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살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누가 있는 건데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빵순이 있다. 빵순이다. 면순이들이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 밥순이 있지. 흰밥순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죠. 아, 나는 팔다리는 가는데 뱃살이 잘 안 빠져. 뱃살이 잘 안 빠지고 먹고 나도 뭔가 금방 배고파요. 먹고 나면 금방 배고프고 갑자기 멀쩡하다가 기력이 확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배고프면 짜증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사실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밤에 소변 좀 자주 마려워가지고 잔뇨감 있고 빈뇨 있어서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는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만 먹으면 무조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인슐린. 음식 먹으면 무조건 나오는 게 인슐린이에요. 왜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음식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못 가요, 음식은. 음식이 들어와서 일단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인슐린이 이 에너지, 당을 데리고 가요. 어디로? 세포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세포의 문을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줘야지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줘야지 당이 에너지로 쓰이고, 그리고 또 남은 거 다 쓰진 않아요. 남은 거는 간에도 저장이 되고 지방에도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나오면 지방도 쌓이는 거예요. 지방도 쌓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 우리 음식마다 혈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GI 지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흰쌀은 GI 지수가 몇이고, 뭐 견과류 중에 아몬드는 GI 지수가 몇이고 이런 게 있어요. 이 GI 지수가 높은 애들은 혈당이 빠르게 상승해요.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GI가 낮은 애들은 혈당이 느리게 올라가는 애들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GI가 빠르게 올라가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 그럼 당이 내 몸에 빠르게 생성이 됐다. 그러면 삐뽀삐뽀 바로 누가 나와야 돼요? 인슐린. 인슐린이 바로 당을 처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이 혈액에 남아있으면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 얘를 댔고 빨리 세포로 넣어줘야 돼요. 세포로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당이 처리가 됐죠. 그러면은 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 떨어지는 거예요. GI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 당이 확 올라간다. 인슐린이 와서 바로 처리를 해준다. 그럼 혈당이 확 떨어진다. 그럼 그때 느끼는 게 뭐다? 배고프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천천히 나와서 천천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당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당이 천천히 떨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배고프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포만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는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빨리 배고파진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자, 우리가 빨리 배고파지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이 높은 음식을 또 먹게 되죠. 그쵸? 당이 확 떨어지니까 야, 당 땡기는 거 좀 가져와봐. 그리고 또 확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이 높은 음식을 계속 먹이사슬처럼 먹게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러면은 우리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인슐린이 자꾸 나와. 자꾸 열쇠로 자꾸 문을 열어달라니까는 세포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문을 열지 않아요. 계속 오니까 짜증나는 거 문을 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문을 안 열죠. 그러면은 우리의 당이 에너지원이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에너지가 없죠. 세포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또 배고프죠? 그러면 또 당이 높은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거야. 완전히 그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먹는데도 에너지는 없는 거야. 내가 계속 먹는데도 자꾸 배고프고 계속 먹는데도 기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로 막 쓰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인슐린이. 어쨌든 그렇게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세포에 당이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원으로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와이클린, 하우클린에서 얘기했죠. 자, 당이 쓰인 다음에 그 다음에 쓰이는 게 뭐다라고 했어요? 근육. 지방이 쓰였으면 좋겠는데 지방은 맨 마지막에 쓰인다라는 거죠. 지방은 맨 마지막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은 자, 아까 와이클린, 하우클린에서 에너지원으로 일단은 수분이 일단 빠진 다음에 그다음에 당이 쓰이고 근육이 쓰이고 지방이 맨 마지막에 쓰인다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세포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주지는 않지만 인슐린은 계속 나오잖아요. 인슐린은 계속 나오니까 뭔가 에너지원은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대요, 세포가. 에너지원은 있네? 그럼 기다릴래. 어? 나 세포 속으로 나한테 오는 에너지 기다릴래. 그러니까 지방은 너 쓰지 마. 왜냐면 밖에서 에너지 있거든.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문은 안 열고 지방한테는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방은 잡고 있으니까 지방은 절대 안 쓰이는 거죠. 복부에 지방이 제일 많잖아요. 복부에 살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당은 어떻게 돼요?
칼곳을 잃었잖아요. 혈액속을 떠도는 거예요. 혈액속을 떠돌다가 각종 염증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은 망막 손상 일어나고 그러다가 소변으로 그 아까운 에너지원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몸 입장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자 절대로 살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 살 안 빠진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대요. GI 지수 아까 얘기했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5일 동안, 최소 5일 동안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근데 GI만 낮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영양까지 충분해야죠. 그러면 GI가 낮은 거는 몇이냐? 55 이하. GI가 높은 건 뭐냐? 70 이상. GI가 낮은 음식은 잘 찾을 수 있어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GI가 낮으면서 완전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음식을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제일 쉬운 게 있죠. 바로 뭐예요? 뉴트리밀. 뉴트리밀은 GI 지수가 23밖에 안 된다. 그래서 뉴트리밀은 누가 먹어도 된다?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돼요.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되고 환자들이 회복식으로도 먹을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인슐린 저항성은 어쨌든지 간에 당이 확 올라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다?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화이버지는 단순히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또 설명하려면 잘 안 돼요. 이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리더님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한번 스스로 설명을 해보셔야 돼요. 설명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뭐 소비자나 누구한테 전달할 때는 이거를 다 설명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슐린 꼭 해결해야 되고, 자, 244페이지 마지막 호르몬 하나 있어요. 마지막 호흡 하나. 243페이지 볼게요. 243페이지. 243페이지에 세 번째 줄. 마지막 호르몬이라고 나오죠. 마지막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이다. 그러니까 코르티솔은 낮게 나와야 되죠. 안 나오는 게 좋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트레스. 244쪽으로 넘어갈게요. 코르티솔을 돈 안 들이고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운동이 그중 하나고 복식 호흡과 명상이다. 그렇죠? 리더님들 저랑 아침마다 이제 만나서 요가도 좀 하고 명상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런 복식 호흡과 명상, 뭐 운동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어때요? 영양균형, 수면, 운동, 호르몬. 그 다음에 살을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와이클린, 하우클린에서 했었던 해독의 원리. 이거를 리더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유산화 프로그램과 얼마만큼 접목이 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Everyday 한번 볼게요. Everyday. 자, Everyday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74페이지. 자, 유산화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28일, 에브리데이에 나오는 28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딱 패키지로 나오는 거예요. 패키지로. 그리고 우리의 에브리데이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셋이 있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28일 프로그램은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뭔가 딱 패키지로 하나 딱 나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
딱 뭔가 이게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야? 며칠 동안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거 에브리데이 보여주면서 아, 여기 28일 프로그램으로 베이직이랑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기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영양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한테 제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 하시고 음식도 굉장히 잘 하시고 평소에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서 딱 정해진 패키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에게 제안을 하면 되고, 리셋은 GI 그리고 해독을 같이 섞은 GI 다이어트랑 해독 다이어트를 섞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에브리데이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8일 베이직 프로그램이랑 어드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선 베이직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직은 본문 한번 볼까요? 필수 영양소와 체중 조절을 동시에 한다라고 나와 있죠. 28일 베이직 프로그램은 건강한 체중 조절을 동시에 제공하는 건강과 체중 조절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산화의 베스트 제품들만은 엄선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체중 조절 식품인 뉴트리밀의 다양한 맛 3종, 지금은 4종 있죠. 그리고 식이섬유 들어가고요. 단백질 들어가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 보충 건강기능식품까지 챙길 수 있는 필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는 식이섬유 들어가죠. 그런데 유산균은 안 들어가요. 단백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GI 지수가 낮은 영양식 뉴밀이 들어가고 그리고 헬스팩이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양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안을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드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드밴스 프로그램. 자, 이거는 그래도 베이직보다는 제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볼게요. 자, 본문 두 번째 달락. 뉴트리밀 들어가고 혈행 개선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베스트 옵티마이저가 들어갔다라고 했죠. 혈행 개선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이오메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화이버지 말고 뭐가 있어요? 알로엔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과 어드밴스드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베이직은 이게 28일이니까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인데 40만 원대다. 그러니까 상당히 할 만한 거죠. 그리고 어드밴스드도 한 달 28일인데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평소에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막 약하고 여러 가지 막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실패하셨던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리셋 1단계부터 짝짝짝 해줘야 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은 이것만 해도 빠져요. 잘 빠져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활용하세요. 이거를 있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28일 프로그램은 아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한 끼를 일반식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선 점심을 일반 식사를 한다라고 해서 와이클린 하우클린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접목이 잘 돼요. 그래서 두 끼를 유동식으로 먹고 한 끼를 고형식으로 먹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뉴트리밀 양을 보세요. 뉴트리밀 양. 2스푼, 1스푼 해서 사실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칼로리가 사실 충분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뉴트리밀이 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프로틴은 좀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프로그램은 간식을 좀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간식을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뉴미를 우유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물에 타 먹지 말고 요즘 두유 같은 거 설탕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같이 먹었을 때 칼로리가 조금 더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뉴밀이 칼로리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이 표에 보시면은 이 표에 오른쪽 끝에 주황색 막대기 같은 거에 적혀져 있죠. 자, 이거는 제안을 하는 것 뿐이지 나만의 맞춤 제품을 추가해 보세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마찬가지 뭐 내가
뭐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칼로리를 2배로 빠르게 좀 태우고 싶다. 그러면 코퀴논 넣고, 간이 조금 더 특별히 좀 약하고 간이 좀 많이 피로해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옵티마이저 헤파시를 넣고, 이런 식으로 리더님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리셋에 비해서 사실 이 28일 프로그램이 전달이 덜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리셋이 워낙에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패키지로 딱 나와가지고 전달하기에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력한 리셋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는 흰 책자에 잘 나와 있어요. 흰 책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죠. 요거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볼게요. 있으신 분들은 16쪽,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요거 진영 리더님이 스캔해 주셨거든요.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산에 리셋이 있어요. 리셋은 에브리데이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리셋은 유산화 과학자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인슐린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안을 한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물론 유산화의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제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헬스팩 유산균이 들어가고, 나머지 제품은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맞춤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고, 그 리셋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결국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슐린 이야기를 해요. 인슐린 다이어트, GI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유산화에서 이렇게 흰 책자에서 제안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다이어트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GI 다이어트. 요즘은 GI 다이어트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책을 읽으셔도 그렇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셔도 그렇고 다 이 GI 다이어트, 인슐린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GI 다이어트, 인슐린 다이어트 플러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공부했던 해독 다이어트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우리 뉴밀 들어가죠. 뉴트리밀. 자, 잠시만요. 제가 흰 책자를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자, 뉴트리민은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그거 굽는 거 아니야. 그 파우더 그거 먹고 어떡해. 아니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도 균형 잡힌 충분한 한 끼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해요. 임금님 13첩인가? 수라상보다도 영양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다. 너가 이거 가루고 맛있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영양분이 꽉꽉 차 있어.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이어트 좀 해보셨다는 분들은 GI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GI가 55면은 낮은 거다. 요즘은 GI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된다. 뉴밀은 GI가 몇이다? 23이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굶는 다이어트, 굶는다는 거는 칼로리가 아주 낮았을 때. 그런데 이거는 235칼로리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최소의 칼로리를 지키고 있다. 3스푼을 꽉꽉 담았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화이버즈 플러스가 들어가죠. 화이버즈 역할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배변 활동,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준다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 뭐가 추가가 되면 좋죠? 프로틴, 그쵸? 웨이 프로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이 프로틴은 뭔가 재생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품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헬스팩 왜 들어가야 돼요? 헬스팩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셀레늄이라든지 뭐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독소를 배출하고 체내 에너지 대사와 지방을 분해해준다.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태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잉여 지방들이 남게 되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들이 어때요? 독소를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흘러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잘 들리시죠? 이런 말들. 자, 오메가 들어가야 되죠? 오메가는 대사 활성과 혈관 내 염증을 개선을 해준다. 염증 개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혈액이 염증, 독소 상태가 되니까 바이오메가를 더 많이 444 이렇게 넣어준다. 두통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메가를 조금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대부분 3일 있으면 쫙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코키논. 코엔자임 큐텐 이거는 에너지를 내어주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비만 환자가 섭취했을 때 칼로리 연소를 2배로 증가를 시켜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C300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강력한 염증, 항염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헤파실, 프로바이오틱, 알로엔즈 뺄 게 없어, 뺄 게 없어, 그쵸?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제품은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유산화 3단계,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준비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일에서 7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5일은 왜 나온 거냐면, 유산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었을 때, 며칠을 지속해서 먹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줄고 민감도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5일. 5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일을 먹으면은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7일까지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 확 느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클렌징과 혈당 안정화. 혈당 안정화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기 시작함.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니까 이때 필수적으로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한 1, 2kg, 남자들은 3, 4kg가 빠진다. 자, 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호전 반응의 강도들이 있죠.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때 배가 더 부글부글 하거나 배가 더 빵빵해진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장 속에 독소들이나 숙변들이 이런 그 화이버지 식이섬유를 만나면서 부풀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화이버지를 식이섬유를 10개 해서 타 드실 수 있도록 꼭 챙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드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자, 2단계를 얼마 동안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1개월에서 원하는 체중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 1개월을 잡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이 준비가 됐으면 그동안의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을 했다라고 해서 내 몸이 확 바뀌지 않아요. 준비가 된 거지 우리 몸은 예전의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최소의 기간을 1개월부터 원하는 체중까지. 그래서 사실 2단계만 쭉 하면은 진짜 살이 쭉쭉쭉쭉 빠지죠. 그래서 이때가 본격적인 체지방 감량 단계다. 그래서 이 2단계를 좀 지속적으로 꼼꼼히 하시라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때 보통 계단식으로 살이 빠지죠. 그쵸? 일주일 유지됐다가 또 빠졌다가 유지됐다가 또 빠졌다가 유지됐다가. 근데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이제 초보 사업자일 때는 와, 막 사람의 몸을 모르니까 이분이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 나도 모르잖아요. 다 다른 형태로 빠지니까 그래서 확신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100% 빠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이게 지속만 하면은 1년을 지속하면은 1년 전하고 몸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자, 꾸준히 최소한 6개월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력이 되시면 1년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 전과 1년 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고 100% 빠집니다. 저는 정말 확신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확신의 이야기도 사실 이 원리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도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이렇게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확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원하는 신체 사이즈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거고요. 요때는 일반식이 들어가죠. 이 일반식도 갑자기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뭐라고 나와요? GI가 낮은 일반 식사라고 나오죠. 자, 3단계는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끼를 일반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끼를 일반식으로 드시면 되고 사실 2, 3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2단계 한 다음에 3단계 하고 막 이런 것보다 2, 3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고 위가 너무 안 좋아. 그럼 1단계부터 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3단계부터 거꾸로 하거나 2단계부터 하거나 영양제 양을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장 상태가 진짜 미친 듯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3단계도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알로엔즈, 화이버지, 유산균 그렇게 장부터 다스린 후에 장을 조금 다스린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주의사항이라고 좀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나오죠. 변비가 심하신 경우는 화이버즈 한 스푼에 그러니까 10개, 묽게 타서 드셔라 라는 거예요. 영양제는 식사 바로 드시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도중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어때요? 유산화의 이 리셋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와이클린, 하우클린 그리고 환자명에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정말로 완벽하게 일치해요.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원리가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셋까지 맞춰봤어요. 해독의 원리, 그리고 살이 빠지는 원리를 두 책을 통해서 알아봤고, 이것이 실제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리셋을 경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리셋을 꼭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니던 감사해요.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 아, 이거 원리를 내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해. 아, 너무 머리 아파. 근데 그냥 들으면서 뭔가 수긍이 됐고 이해가 되셨죠? 그게 1단계예요. 됐어.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영상을 보세요. 영상이 있어. 젤리 마스터즈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리셋, 저의 강의, 그걸 계속 들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 들려. 그래. 그치.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시면은 이게 어느 순간 얘기를 했듯이 고객 앞에서 그냥 나와요. 소비자 앞에서 나와. 적재적소에 이 말이 나와. 이 질문을 던졌죠? 그럼 필요한 게 딱 나온다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진짜 나와. 내 혀가 말을 하고 있고 내 입술이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고 저희의 프로그램은 정말로 탁월해요. 탁월하시니까는 믿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안 빠진다는 구진영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지속하면 빠집니다. 네, 리더님도 오늘 리셋은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리셋은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는 리더님들 걸로 꼭 만드시고요. 책과 함께 갔으니까는 더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1시간에 끝냈어요. 리더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채팅 좀 있었네. 그쵸? 내가 빠졌다. 구진영도 빠진다. 구진영도 빠지고 최다운도 빠졌죠. 그쵸? 다은리더님 예전에 그랬어요. 유선은 빠지는 거 맞아요?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셨죠? 제대로 하니 빠지네요. 그동안 제대로 안 했습니다. 고백하셨어요. 이 원리대로만 하시면 빠져요. 저랑 안 맞는다고 했었어요.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믿으십시오. 의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리더님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포객이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거 에브리데이도 하고, 뭐 환자혁명도 보고, 리셋이랑 연결해 보니까는, 와, 진짜 제품 대박 좋다. 리셋 대박 좋다. 근데 왜 하필 네트워크야? 거기에서 걸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고생하셨어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